어떻게 하면 뜨거운 연애를 할 수 있을지 이 연애 온도를 좀 끌어올리는 과학적 방법을 좀 찾아보죠. 일단 도파민 보상회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낯선. 예를 들어서 뭐 연예계 쪽 많이 만나보셨으면은 좀 예를 들어 저희 학계 쪽에 한번 오시든다든지. 진짜 과학자. 저희 많이 있어요, 저희. 여기가 블루오션입니다. 그리고 뭐 뜨거운 사랑 다음에 우리가 애착 단계로 넘어갈 때 또 옥시토신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옥시토신을 스프레이 형태로 해서 이제 실제 임상에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뿌리나요? 예, 코에 비강에 뿌리는 형태로 활용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뇌 안에 옥시토신 레벨을 좀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갖고 다니다가 뿌리라는 얘기예요? 상대한테 좀 뿌리. 어디에 뿌리는 거? 코에 뿌리는 거예요? 상대한테. 상대방 코에 이렇게 넣어. 상대한테. 잠깐만. 아니 여기 고민 상담 해주는 거 맞아요? 연애 일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카운셀링을 한다고. 진짜 연애 고전을 내가 어떻게 뜨거워지냐고 한 건데. 범준 선배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그 우리 밀당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밀당 좋아. 밀고 당긴다. 사실 두 원자나 분자가 있으면 가까워지려고 하면 밀어내고요. 조금 멀어지면 잡아당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상대를 사귀면서 연애 온도를 끌어올리는 방법으로서 이걸 적절히 잘 이용하면 어떨까 싶어요. 약간 아직은 마음이 그렇게 많이 가진 않았지만 글로 배운 밀당을 글로 배운 카운셀링 진짜 글로 배운. 본 얘기를 한마디로 하는 거지. 얘기하면 밀당을 해봐서 연데 그거를 뭐 접점을 찾고 뭐 후행점을 찾고 여기 정말. 그래도 옥시토신보단 낫지. 아 근데 다니엘 씨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다니엘 씨만의 플러팅 방법이 있어요? 저만의 네. 야 이거 약간 조금 되게 하이한 게 하나 있어. 오, 배워야겠다. 배워야겠다. 야, 이게 정말 이걸 이해하는 사람은 어쩌면 소수일 거예요. 아유.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있는데 2초의 기적이라고. 2초의 기적. 뭐지? 2초 만에? 그러면 이제 그냥 뭐 커피 많이 샀어. 여기 분위기 되게 좋다. 여기 뭐 사람들도 뭐 되게 많고. 이렇게 약간 2초를 약간 뭐 약간 이렇게 넘어가도 돼요. 야, 나 이거 느낌 있어. 이거 느낌 있어. 이거 느낌 있어. 플러팅한다. 느낌 있어. 왜냐면은 이게 저 느낌 있는 거. 왜냐면은 이게 이 지금 당시에는 뭐 말하려다 까먹었나? 뭐 약간 뭐 다른 생각했나?라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잘 때 그 생각나. 생각이 그 나고 멈춰 있는 순간이 생각나. 다음에 만약에 누나가 제 사진을 봐요. 뭐 인터넷이든 뭐 그러면은 제 눈이 그게 되게 기억이 날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는. 아무나 한다고 될 것 같지 않고요. 잘생겼으니까. 이게 청각에 집중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제 시각으로 딱 집중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최다니엘 씨 같은 경우에는 되게 긍정적인 보상이 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 중에서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 구분해 줄 수 있어요. 명확 선배 기준으로. 그러면 범준 쌤이 한 번만 해주세요. 범준 쌤이 한 번만 2초 멈춰. 얘기하다 2초 한 번만 멈춰봐 주세요. 어제 가족이랑 쇼핑을 하러 갔거든. 안 돼. 안 되잖아요. 확실히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죄송한데 되게 음흉해 보이시죠? 뭘또 음흉한. 아니 저는 안 돼.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도 사랑에 잘 빠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예를 들어 우리 박영규 선배님이나 이런 분들은 과학적으로 뭔가 좀 다른 걸까요? 근데 나이가 먹었다고 열정적인 사랑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과연 우리가 노년기 때도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연구를 하신 분이 헬렌 피셔 교수님이시고요. 헬렌 피셔 교수님은 노년기 때도 뜨거운 사랑을 한다고 보고되신 분들을 모집해가지고 뇌 촬영을 해봤더니
실제로 그 도파민 보상 회로 부분이 큰 활성을 보인다. 젊었을 때와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뇌의 기능 그리고 호르몬 양이 줄어들고 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여전히 뜨거운 사랑을 하기에는 충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매일 첫 키스 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제가 약간 좀 재미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 별들도 같이 커플로 사는 쌍성들이 있는데 사실 별도 늙어가고 하는 그 타이밍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이 식어버리면 둘 다 그냥 차갑게 골골거리고 사라지겠지만 근데 만약에 둘 중 하나가 먼저 식을지언정 아직 내가 잘 타고 있는 별이라면 내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내 물질을 제공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갑자기 죽어가던 별이 초신성이 되어버려요. 와, 진짜. 혹시 별들도 하나는 식어서 이제 끝났어. 혼자 남게 됐어. 여전히 에너지가 많아. 네. 재혼도 되나요, 얘가? 아, 재혼이요? 네, 얘는 아직 에너지가 남아 있어서 중요한 새로운 얘기다. 별을 또 중요하다. 이렇게 중요한 얘기다. 진짜 재밌는 질문인데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쌍성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쌍성이 어떤 육중한 별 곁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사로잡히겠죠. 그럼 사로잡히면 같이 뱅글뱅글 돌고 있던 파트너는 나의 중심을 잡아주던 애가 없어졌으니까 엄청 빠른 속도로 슝 하고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약간 뭐 재밌게 표현하면 진짜 바람 핀 거라고. 별들도 바람을 네, 되게 인간이랑 비슷하네요. 뭐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혼자 빠르게 튕겨나간 애도 또 기회가 있을까요? 아 근데 이제 엄청 빠른 속도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애들을 그 하이 벨로시티 스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초고속 별들은 원체 빨라서 다른 애를 좀 붙잡아 놓기가 아마 어려울 거예요. 시련의 아픔으로 질주를 하는 거거든요.